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이재명 정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3실장이 나와서 이재명 정부 6개월에 대한 성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여러 가지 또 비판을 내놓고 있지만 시청자분들, 국민들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재명 정부 6개월 어떻게 느끼고 체감하고 평가하시는지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민주당에서는 오늘 오전에 비공개 의총을 통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 포함한 법 왜곡죄 등등에서 정책 의총을 또 진행을 합니다. 어떤 의견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잠시 뒤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당 상황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이재명 정부 6개월 평가에 대한 얘기 하나하나 짚어보죠.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는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자, 제가 언급해 드린 것처럼 어제 대통령실 3실장이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성과 보고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안보 문제부터 여러 민생 얘기까지 나왔는데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관한 질문이 나왔고 여기에 대한 답변도 있었는데 이것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당정 사전 조율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내부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게 특별법의 판사 추천위에 법무부 장관이 포함돼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에 대한 얘기로 추정됐어요. 그런데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은 관련 질문에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가 당정 안에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통일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당정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헌 소지, 위헌 논란 이걸 그러니까 치유하고 이제 간다, 보완해서 간다. 하지만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그런 논란 때문에 안 하고 이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당이 한 몫을 내고 있다. 이걸 우상호 수석이 강조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내 논의를 네. 존중하고 더 지켜보겠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대통령도 지난 3일 특별 성명 후 기자들과 문답하는 과정에서 네.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것이다 라면서 이제 입법부에 대한 신뢰를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의총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니까 네. 추이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은 이제 특별감찰관을 꼭 임명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김남국 전 비서관 이 문자 문제 이걸 좀 언급하면서 또 특히 이제 특별감찰관 얘기 야당에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훈식 실장이 또 우리는 하려고 한다. 국회가 빨리 추천해 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대통령이 지난 7월에 관련 임명 절차를 발부하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 진행되는 절차가 국회에 달려 있잖아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아서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법조인 3명을 국회가 대통령한테 후보로 추천한 다음에야 이제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강 실장도 이 점을 짚은 거죠. 국회가 추천해서 보내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와 별개로 그 문자에 거론됐던 자신과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감찰 및 조사가 진행됐다라고도 알렸고요. 그리고 네. 이런 오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엄중히 다루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공직 기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특별감찰관 이건 국회에서 이제 추천해야 되는데 여야 간 또 협상을 해야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회가 먼저 추천하면은 대통령실은 보고 바로 임명할 거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생 관련된 부분을 보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강 실장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 또 이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인상적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권 전역과 경기 일부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던 10시오 대책이 일종의 브레이크였다면 네. 이제 근본적으로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읽혔거든요. 음. 실제로 이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요, 이 주택 공급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체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 관련해서 좀 신규 공급을 어려운 부분부터 풀어나가는 식으로 지금 네. 접근하고 있다라는 설명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 말고도요, 한일 문제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관련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입장을 밝혔는데, 네. 적절히 대응할 대책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단언해서 여기에 대해서 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으면 거기에 이제 걸맞는 대책,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국민들이 확인할 텐데 특히 이제 환율 문제 언급하셨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도 그렇고 생필품 물가가 또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 살림살이에 악영향을 줘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이게 과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자들이 지난 6개월 이재명 정부가 가장 잘했다고 평가한 게 관세 협상이었다고요? 네, 1위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었고요. 네. 2위가 외교 정상화, 뭐 3위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이런 것이었는데요. 음. 관련해서 이제 간담회 때 관세 협상에 따른 대규모 태미 투자가 네. 국내 제조업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뭐 어떤 대책이 음. 있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 하준경 수석이 후방 연간 사업을 더 키울 예정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 진출할 기업만 아니라 연관된 음. 뭐 후방 기업, 중소기업들을 다 맞물리며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뭐 네. 이번 대미 투자를 해외 진출 교두보로 만들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음. 그래요. 이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뭐 외교 정상화, 핵 추진 잠수함 도입 협의, 에이펙 성공 개최, 이런 게 좀 눈에 들어옵니다. 기자들도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취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과 이재명 정부가 돌아가는 상황을 체크했을 텐데 역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걸 제일 잘했다, 이렇게 성과로 꼽았다라는 게 눈에 들어오네요. 그리고 이 용산 대통령실이 이제 청와대로 돌아간다, 이 얘기는 우리가 많이 해왔었는데 이번 달 기대를 했었죠. 근데 강 실장이 청와대 이전 시점도 구체적으로 밝혔네요. 언제입니까? 네, 안 그래도 이제 지난주부터 대통령실이 이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어. 기자식당도 영업 자체를 안 했거든요. 아, 그리고 오늘 그래요? 보니까 예. 매점의 물품도 싹 아, 비워졌더라고요. 매점의 예, 물품. 강 실장이 말하기를 이제 업무 시설의 경우에는 예. 크리스마스쯤 이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고요. 음. 청와대 환경정비 및 전기통신공사가 이미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기자들이 사용하는 브리핑룸은 20일에서 23일 사이에 청와대 춘추관으로 음. 옮겨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크리스마스 되면은 그때 이제 기자실도 용산으로 간다. 그 청와대로 간다. 용산에서 빠져가지고. 그럼 이경태 기자는 크리스마스 때 청와대에서 근무할 수도 있겠네요. 크리스마스는 휴일이니까 쉬지 않을까요? 네, 휴일이군요. 네, 또 청와대의 크리스마스 정경을 이경태 기자가 출근해서 전해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웃음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와대로 돌아간다. 자, 용산에 그럼 왜 왔냐? 이렇게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온 용산 졸속 이전, 여기에 대해서 책임 물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커질 것 같고요. 일단은 올해 청와대로 업무 시설이 들어간다. 크리스마스 때 전후에서 들어간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관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저는 네.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더 시간이 왜냐하면 걸린다. 간저가 워낙에 네. 훼손된 데가 많습니다. 그 간저를 사람들이 많이 구경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 훼손된 곳이 많고, 그리고 대통령이 거주하는 곳인 만큼 네. 보안이 아주 철저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 공사 등이 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걸려서 간저가 아마 내년 초 정도로 밀리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년으로 밀린다. 아무래도 뭐 보안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물 점검 문제, 할 게 많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고요. 그리고 어제 이재명 정부 초대 감사원장 후보가 지명이 됐습니다. 이거 잠깐 정리해 주시죠. 네, 민변 회장을 지낸 인권 변호사 출신의 김호철 후보자가 지명됐습니다. 네.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 상임위원,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지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네. 현 정부에서는 이제 감사원 정상화가 최대 관건인데요. 그렇죠.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네. 군의문사 진상 규명 등 뭐 사회적 파장이 좀 컸던 사안에 대해서 항상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했다라는 점에서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 후보자 국회에서 청문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 보도록 하고, 아무래도 감사원이 정상화돼야 된다. 여기에는 글쎄요,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김 후보자가 감사원의 정상화 또 독립성, 중립성 문제 어떻게 답변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이재명 대통령 일정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번 주 기조는 지역 균형 발전 및 경제 성장 주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이 첫날인데 지방시대위원회 업무 보고를 대통령이 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대통령이 국정원에 방문해서 업무 보고를 받은 바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를 기점으로 부처 업무 보고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텐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첫 타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생중계 된다고 하니까요. 네.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 전화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